저는 보면 이제 스파이더맨 출력할 건데 그 흑인 스파이더맨이네. 도색은 안 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출력할 거는 LCD 방식의 3프린터로 출력할 겁니다. 아래로 살짝 내려주면은 저작권 관련돼서 혹시 상업적 이용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이제 출력을 할 때 이거 잠깐 올려주시고 출력물을 골라야죠. 아무래도 피규어를 사람들이 많이 고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 모양이 있잖아요. 음. 좀 더 사람 모양에 가까운? 근데 그런 거를 먼저 출력하기 전에 이런 피규어 형태를 먼저 뽑아보는 걸 좀 저는 추천을 드려요. 모양이 조금 더 간결하기도 하고 굴곡이나 이런 것들이 피규어 모양이 좀 더 둥글둥글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출력을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 캐릭터를 고른 이유는 귀엽기도 하고 뽑기가 생각보다는 쉬워요. LCD 방식으로. 출력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출력을 했을 때, 난 피규어를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게 대충 보면 아는 거지. 아, 이거 된다, 안 된다. 근데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들,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서 이런 거 좀 많이 찾아가지고 와서 하는데, 출력하기 힘들다, 어떤 것들을. 아, 이거 어렵다. 이러면은 이해를 좀 못해. 그리고서 막 나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아니다, 이거 막 된다, 옛날 했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거는 사실 출력하기가 지금 원래 자세 자체가 좀 안정감이 있는데 네. 네, 왜냐면 지금 얘가 트라이앵글을 잡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지대를 넣었을 때도 뭐 나쁘지 않고, 얘 출력할 때 지지대 브림 넣나요? 아니 뭐 까나요? 라프트 까나요? 이거는 이제 LCD 방식은 네. 브림이나 라프트라는 개념이 없고 네. 그냥 서포트가 있어요. 서포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바닥판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게 돼요. 만약에 FDM으로 출력을 한다고 하면은 FDM 출력하면은 라프트를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렇죠. 대부분 피규어는 라프트를 깔고 막 5번 출력해가지고 한 번 성공했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피규어 같은 거 많죠. 특히 이제 포켓몬 뽑는 애지 그래. 근데 이제 나는 오히려 포켓몬 뽑는 친구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포켓몬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좀 많아가지고 좀 안정감이 있는 경우가 있다. 뭐 이 정도? 팁? 나는 피규어 뽑을 거면은 포켓몬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싱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슬라이싱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올라왔죠. 이렇게 코딱지만 하냐? 네, 지금 원본 사이즈가 몇 cm죠? 지금 높이가 14mm. 그러니까 1cm, 1.4cm. 예,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엄지 손가락만 한 거지. 그래서 지금 4배, 400%로 지금 올려가지고 보면은 각도는 X축 방향으로 틀었죠? 지금 Z축 기준으로. 아, 맞다. 아, 이거 헷갈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원래 출력되는 게 나오는 모습이 뒤집어서 있는 거니까, 맞죠? 어쨌든 간. 그래서 지금 90도 또 틀었어요. 근데 이거 방향을 틀든 안 틀든 상관이 없나? 뭐 크기만 맞으면은 상관없어요. 크게. 이 시트박스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들 안 써봤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LCD 방식의 거다 보니까 이렇게 피규어를 LCD 방식으로 출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FDM 방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출력물의 기능적인 부분은 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FDM 방식으로 피규어를 만들게 됐을 때는 좀 허접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LCD 방식, 그러니까 레진 소재를 경화시켜서 만드는 방식 같은 경우는 표면 자체가 매끄럽기도 하고, 애초에 이런 피규어를 만들 수 있게 후가공, 좀 최적화되어 있는 3프린터의 종류이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난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스파이더맨의 무늬가 있잖아. 가운데 지금 로고도 박혀 있고 여기 얼굴에 표면에도 있는데, 이게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둘러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이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출력했을 때 크게 눈에 안 띄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뭐 폴리곤 같은 건 당연히 이제 눈에 띄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모델링 자체에서 STL로 뺄 때 어떤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폴리곤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쵸. 그럼 저게 안 나와? 여기 네, 같은 거? 이 띠는 무조건 나오죠. 띠는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모네모 픽셀처럼 나온 거 픽셀 무늬는 뭐 상관이 없고.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모델링, 그래서 이제 피규어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지브러시라든지 요새는 블렌더라든지, 그래서 어떠한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쓴지에 따라서 3프린터 출력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지금은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서포트를 한번 서포트 되기 전에 원래 이게 밀도 이야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얘는 원래 LCD 방식 밀도는 따로 없잖아요, 그죠? 네, 밀도라는 건 존재는 안 하는데 얘는 머리통에 구멍 내가지고 그렇죠. 맞죠?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보여줄 수 있나? 이제 홀 생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홀 생성을 해서 홀 추가를 누르면 여기 머리 쪽 홀을 내는 이유는 내부를 비우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여기 홀 생성 옆에 보면 속 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속 비우기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비우기를 하면은 벽 두께가 3mm라는 건 뭐냐면 벽이 3mm를 예. 제외하고 나머지 안에를 싹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피부가 3mm의 두께를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 누르면은 바로 속 비우기가 진행이 됩니다. 나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 근데 만약 이 상태로 그냥 출력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구멍을 안 내면 안에 이제 액체가 계속 고이게 되니까. 보이면은 나중에 열이 가해지면 보통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진짜 터져요. 그러니까 액체가 나중에 흘러 나올 수가 있고 원하는 형태로 안 될 수가 있어서 속 비우기를 이렇게 해준 상태로 이제 홀 생성을 눌러서 LCD 방식은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출력이 되는데 이쪽 부분에다가 뚫면 밑으로 액체가 흘러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상단에 이제 구멍을 뚫어줘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90도에 가까운 곳에.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생기고 이 구멍을 통해서 액체가 이제 빠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구멍 크기는 못 줄여요? 줄일 수 있어요. 네. 여기 사이즈 4mm로 지금 해놓은 거고 길이가 7mm인 거는 이제 속 비우기에서 벽 두께가 뭐 7mm 이상, 뭐 10mm라고 치면 홀 생성했을 때 길이가 7mm면 끝까지 안 뚫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홀 생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출력 시간이 줄어들진 않죠? 출 시간은 똑같아요. 왜냐면 높이가. 네, 높이가 똑같기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꽉 채워서 뽑을 거잖아요. 그쵸. 네. 이게 재료를 아끼는 거 용도의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뽑을 형태는 크기가 좀 작아서 괜찮은데 좀 더 큰 사이즈를 뽑는다고 치면은 재료 낭비가 엄청 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무시 못하고. 무게가 높으면 또 출력 실패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게 되게 LCD 방식은 노하우가 FDM 방식보다는 솔직히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자, 한번 지지대 일단은 다시 이 구멍 메꿔주고 안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서포트 지지대 되는 걸로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내장이 채워져 있는 스파이더맨이 되었고요. 네. 이 상태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지지대 넣는 탭이 따로 있는데 얘를 눌러주고 여기에서 이제 상세 서포트를 조절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방식이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자석 베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데 보통 출력을 하실 때는 LCD 방식 자석 베드 없는 상태에서 출력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기울여서 출력을 하게 돼요. 뭐 스모하는 거야? 뭐 이렇게들 많이 뽑아요. 근데 네. 저희는 그냥 FDM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서포트를 떼는 게 조금 수월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까처럼 스모하는 것처럼 올리면은 서포트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닌가? 비슷한가? 모양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세워서 뽑아야지 원래 LCD 방식에는 더 잘 나와요, 출력이. 근데 오케이. 대신에 이제 서포트 자국이 많이 남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도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변수가 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자석 베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상단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이 Z축 이동 높이인데 지금 0으로 돼 있죠. 0으로 돼 있는 건 뭔 소리냐면은 FDM과 동일하게 이쪽 지금 녹색 부분을 가장 바닥으로 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얘를 만약에 5mm로 입력을 하면 아이가 허공을 떠버리는구나. 이렇게 뜬 상태로 서포트를 집어넣게 돼요. 그럼 서포트가 발바닥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석 베드. 이런 걸 선호하지 않아서 0으로 두고 이 위에다가 서포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큐라에서 봤던 것처럼 이 빨간색 부분이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하시고 이 상태로 서포트가 얇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얇게 할 수도 있고 굵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정도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통으로 하시면 돼요. 보통으로 하시고 이 상단, 중단, 바닥 이런 거까지 아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자동 서포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동 서포트 같은 경우는 밑에 플랫폼
전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큐라에서 터칭 빌드 플레이트, 에브리웨어 이거 두 개랑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빌드 플레이트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걸리는 게 없으면 안 생기고, 에브리웨어는 그냥 틈만 있으면 저기 얘 다 같은 경우 생겨요. 옆구리 같은 경우 네. 네, 그런 데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플랫폼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전체 말고. 팔 뻗고 있는 게 왠지 거슬린다. 왠지 안 될 수도 있다는. 옆구리에 그래서 안 생기네요. 아 근데 이제 FDM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FDM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처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LCD 방식은 약간 브릿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그 기둥이 있고 이쪽 부분에 기둥이 있다 쳤을 때 이 위에 있는 보호 형태는 출력이 잘 돼요. 많이 이것도-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했을 때도 얘는 별 문제 없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 여기다가 수동 서포트를 더 대도 되는 거고. 그렇죠. 추가를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자동 서포트를 일단 넣으세요. 넣으신 상태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일단 이게 초보자들이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레진 비싼데 FDM은 출력 자동 서포트 하면 대보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브리얼로 하면 되고 네. 빌드 플레이트도 마찬가지죠. 네. 얘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어려워. 네. 이 설명도 어렵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서포트를 넣고 말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LCD 방식은. 그래서 LCD 방식의 퀄리티가 좋은 이유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G코딩 하면 되나요? 여기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0으로 놨기 때문에 조금 서포트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유는 손가락에 걸리는데요. 네, 지금 이런 부분이 손가락에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밑에 이 서포트를 지지하는 바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포트가 만약에 덩그러니 있다 이러면 얘를 이제 수조에서 담갔다 뺐다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서포트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거 빨리 빼주세요. 저거 좀. 그래서 지금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손가락에 걸리지 않게끔만. 얘는 누구 찍을 수 있게 손가락에다 이렇게 걸고 있는 거야. 응? 너무 많은 거 좀 지워주고 거기만 지우면 되나? 발가락은 괜찮아요? 이런 부분도 해줘야 돼. 이렇게 걸리지 않게. 일단 지워도 될 것 같아. 너무 많다. 이 정도 해주고 됐다. 이제 그럼 G코딩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이 슬라이스 너무 빡세. 해주고 여기서 이제 바로 슬라이싱을 누르시면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이 사이즈 자체가 그 한 10cm? 사이즈가 지금 5cm? 5cm 높이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뭐 얘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모노 4K로 출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모노 4K하고 뭐 있지? 6K인가? 8K인가? 모노 X 6K. 이제 4K라는 것들 자체가 이제 해상도죠. 우리 알고 있는 LCD, FHD, 2K, 4K 할 때 그 4K LCD 방식 자체가 해상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뭐 아마 해상도가 더 높게 나오면 이 출력물의 퀄리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출력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하면은 지지된 거. 여기 모양 확인하시고 이제 바로 실행을 누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온도 없이 그냥 바로 한다는 거. 그건 좀 좋은 것 같고, 요새 이제 요 방식이랑 좀 비슷한 방식으로 그 이름 까먹었다. 폴리젯 방식 있잖아요. 네, 폴리젯 방식이고 방가가 이제 요새 한 수원 집 한 채 값? 한 6억 정도 하더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액체 형태의 재료를 경화를 해서 만드는 것이 3D 프린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출력물을 만들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FD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많잖아요. 내가 그것도 봤어. 밴부 있잖아. 밴부랩. 네. 근데 이제 FDM 속도가 빠르고 뭔가 이렇게 퀄리티를 최대한 노력을 해도 아무래도 이 모노 4K만큼의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LCD 방식이면은 DLP 방식도 있고 그 위에 이제 SLA 방식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단계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건가? 아예? 네,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SLA가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면 가격대가 높은 만큼 그 값어치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SLA도 있어서 뭔가 단계로만 딱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해요. 아니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아무 우리도 그때 SLA 우리 이제 협력업체 거 보면은 네. 겁나 크게 해가지고 네. 한 억 단위 하는 거 있잖아요. 억 단위 장비를 쓰는 업체들 가서 보면은 확실히 그쪽 퀄리티가 요 귀여운 친구보다는 좋다. 네. 네, 그래서 산업용으로는 진짜 그런 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LCD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면은 이 베드 사이즈. 베드 사이즈가 지금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이 LCD 방식에서 모노 X 사이즈 이상을 만들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는 엑서사이즈가 한 사이즈가 20cm야? 가로가 한 20, 세로가 좀 짧아요. 세로가 이제 120 몇 정도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언젠간 촬영을 하겠지만 이 변수가 진짜 많다. 이게 총 정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 사이즈가 크니까 출력이 안 되냐. 근데 또 그 레진 그 소재 재질이 좀 쫀쫀한 거 정품을 쓰면 또 잘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료도 따져봐야 되고 모델링 파일 자체에 원본 파일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슬라이싱해서 지지대도 잘 넣어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한계점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지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공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 근데 LCD 방식, 나는 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집안에서 쓰기에는 좀 많이 힘들죠. 힘들어요. 베란다에서 쓰시는 게 좋아요. 예, 근데 베란다가 있어. 근데 우리가 얘가 베란다에 놨을 때 물론 이 UV 판이 있어서 햇빛이 가려주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름 같은 날 햇빛이 베란다 창을 블라인드를 뚫고서는 여기에 이것까지 뚫어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재료가 굳을 수가 있다. 굳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실내에서 제일 안전하게 좀 서늘한 곳에서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공간을 조성해 놓고 쓰고 있는 건데 집안에서 쓰려면은 암막 커튼이나 예, 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이제 블라인드 친 상태로 베란다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또 뭐 중간중간 환기나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배기 장치 같은 거를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예, 그쵸. 약간 미친 과학자의 방해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FDM 프린터로 외주를 맡기는 것과 LCD 프린터로 외주를 맡겨서 아니 뭐 사실 소재 하나 차이인 건데 단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다음번에는 UK도 한번 출력을 해보자고요. 좀 큰 걸로. 이거 냄새 너무 많이 날 것 같은데. 고민해보겠습니다. 냄새가 너무 싫어.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는 출력 진행하는 거 보고 완성된 거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친구가 출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포트 뗀 것들이죠, 맞죠? 네. 이게 뭐 아마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네. 느낌. 이게 손가락 여기 있으니까. 이게 보면 서포트도 얘는 좀 귀엽게 잘 나왔다. 그죠? 슬라이싱해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잘 나왔고 뜯어낼 때 썼던 게 니퍼.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지금 현재 쓰는 레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마무리가 됐을 때 약간 이렇게 잘 휘어요. 얘는 지금 굳어서 그런가? 서포트 자체가 조금 굳어서 그런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휘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뗄 때 니퍼를 굳이 안 써도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떼냐면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끝에부터 이런 식으로 떼면은 잘 떼져요. 손으로. 네. 그냥 손으로 장갑 이제 니틀 장갑 끼고 이렇게 떼면은 니퍼 없이도 충분히 뗄 수가 있어요. 뗄 때 보면 이게 엄청 끈적끈적해 보이잖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먹는 거 있잖아요. 해초 같은 느낌이에요. 이걸 뜯어내고 그러면은 세척을 돌린 건가?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있고. 네. 근데 얘 지금 같은 경우는 흔적을 보면은 얘 여기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근데 얘를 원래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가는 장비가 우리 있어요. 있는데 안 간 거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사실 귀찮아서 농담이고 보여드리. 여기 손바닥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보통 도색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갈아내고 하시긴 해요. 예. 아예 그분들은 근데 서포트 흔적이 아니라 아예 한 번 다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표면 마감 처리를 또 아예 전체적으로 또 막 해야 되고 그 위에 마감재 서페이서 프라이머리도 뿌리잖아요. 뭐 프라이머 서페이서 그런 종류. 프라이머리는 가수 아니에요? 프라이머. 어쨌든 프라이머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는 사실 도색 전문팀은 아니에요. 네, 도색 전문팀은 아니다 보니까 영역이 안 돼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이고 주로 이렇게 코팅을 하죠. 얘는 이제 코팅 마감도 안 한 날 것의 그건데 코팅 마감을 안 하면 이게 코팅을 한 거거든요. 얘는 이게 안에가 이렇게 다 비치잖아요. 그죠? 그죠? 얘도 코팅을 하면 이렇게 안에가 보입니다. 그죠?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코팅을 하면 더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는 정확히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근데 이제 대신에 너무 두꺼우면 얘도 안 보여? 코팅을 해도 안 보고 이게는 네. 그렇기도 하죠. 이 정도 두께는 근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예쁘냐 안 보이는 게 예쁘냐 차이도 있는데 코팅을 웬만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질감 자체가 되게 별로예요. 내 생각이야. 약간 지저분하다 그러죠. 만졌을 때 약간 먼지 쌓인 느낌. 맞아. 나는 그래. 나는 약간 먼지 쌓인 거 만지는 느낌이라서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퀄리티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로고 잘 나왔죠. 이게 되게 좋은 게 얘도 글자가 있는데 진짜 작은 글자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LCD 프린터의 장점이죠. FDM에서는 이런 거 꿈도 못 꿔요. 진짜로 스파이더맨이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턱섬이 서포트 자국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뭐 더 이야기할 게 있나? 얘는? 귀엽다. 이런 거 얼마 정도 하려나? 얘는 좀 비싸게 받지 않을까? 코팅을 하면 코팅하고 서포트 흔적 좀 없애고 아까 이제 슬라이싱에서 설명드렸던 이 줄 사이에서 이렇게 픽셀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얘는 지금 이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잘? 퀄리티가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오기도 한다.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닌 경우는 이제 모델링 단계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 그죠. 모델링은 뭐 스케치업으로 해서 폴리곤 방식 형태의 했던 건지 아니면 그쵸. G브러쉬 같은 걸로 애초에 구 형태에서 비전의 형태인 건지 이제 그건 스컬핑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스컬핑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만약에 난이도로 치면 얘 하나를 출력을 하는데 일단 시간 얼마나 걸렸어? 시간이 출력 시간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합쳐. 슬라이싱에서는 3시간으로 나오는데 실제 출력하면 조금 더 걸리긴 해요.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얘를 소포트 떼고 세척 경화까지 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출력하는데 그냥 뭐 쉬는 시간 없이 생각하면 10시간 가까이가 소모가 된다는 게 열받는 부분이죠. 근데 물론 뭐 출력 시간에 우리가 계속 서 있진 않지만 LCD 방식 슬분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프린터, 폴리젯 이런 거는 그냥 다 해주던데 돈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난이도는 이런 거 출력하는데 뭐 상중하가 있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중하 중하? 난이도인 것 같아요. 중하?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초보자분들이 뽑기에도. 왜냐면 서포트가 아까 슬래시에서 봤던 것처럼 맞아. 머리 쪽은 또 많이 안 들어. 네, 자동으로 넣은 상태에서 몇 가지만 이제 조금 조정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완성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뭐 서포트 자국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니까 난이도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뭐 이제 졸업 작품 시즌이 지금이 5월이니까 슬슬 오고 좀 있는데 있으면 오겠죠. 그때 되면 좀 바빠질 것 같긴 해가지고 혹시나 졸업 작품 맡기실 분들은 빨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홍보하고 있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프린터 딴 것도 리뷰하고 싶은데 요새 나오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뱀북 프린터 것도 둘 데는 없지만 갖고는 싶더라고. 네, 써보고 싶어요. 리뷰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정감이 진짜 좋다 이거. 짠 여기까지. 네.